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조老师입니다. 자, 2025년 2월 16일 HSK 5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HSK 5급 시험에 대한 심플 총평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심플 총평이라는 이 제목에 맞게 간단하게 이제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됐는지 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떤 게 답이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 어떤 것들이 답이 됐는지 새로 시험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답으로 출제되고 구성이 됐는지를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제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관련 표현이라든가 좀 더 다양한 자세한 내용들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출의 내용들은 추후에 기출 관련 강좌랑 기출 관련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총평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2월 16일 HSK 5급 시험은요. 전 3회차 시험의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인 난이도가 모두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 꼼꼼히 외워주시고 각 영역별로 어떻게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신 수강생 분들께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 이제 시험 전에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어휘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강 영상으로 어휘 영상이 유튜브에 하나 올라갔었는데 해당 영상에서 짚어드린 어휘가 3개 이상 출제가 그대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어휘들에 대한 정리가 훨씬 되어 있으셨다면 아무래도 좀 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으셨을 수 있을 수준의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듣기 1영역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키워드 일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듣기 영역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보기 미리 봐두고 또는 보기를 미리 못 봤다고 할지라도 듣기를 들으시면서 눈에는 보기에 집중하시고 일치하는 키워드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듣기 1영역은 20문항 중에 15문항이, 듣기 2영역은 25문항 중에 20문항이 완벽한 키워드 일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 일치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답으로 언급된 표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였죠. 临时的列车 임시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임시로 운행하는 열차가 직접적인 키워드로 언급이 됐고 보기에도 그대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매운 것을 탕에 넣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넣지 마. 왜냐면 할시엔월 해산물의 그 향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장만 살짝 넣고 말자라는 해당 내용이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온 친구의 방문에 대해서 너 잘 왔구나. 짐은 어디쯤에 있대? 라고 물었을 때 짐은 아직 하이관, 세관에 있어서 이제 세관에 도착해서 며칠 더 걸릴 것 같아 라는 게 답이었었죠. 그 다음에 장소에 관련된 표현이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하나는 우리 집안의 공간, 크팅이 답이었었습니다. 사진을 어디에 걸까 했을 때 크팅에 있는 소파 위에 걸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B, 이번 2월 16일 시험 전에 유튜브에 어휘 특강으로 올라갔던 내용 중에 하나, 자, 중심 어휘로 꼽아드린 것이었는데요. 그 B, 옆집이었죠. 이때 그 B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집의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간적인 개념에서 옆집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지문에서는 방비엔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그 옆이라는 내용으로 언급이 됐지만 실제 보기의 답은 그 B였습니다. 왜냐하면 방비엔하고 그 B는 실제로 가리키는 내용이 동일하니까요. 다음 스초, 실크란 뜻이죠. 매장 주인이 여사님 좋은 실크 들어왔는데 와서 구경 좀 하시죠? 라고 했더니 이 여사님께서 전화를 받은 여사님께서 마침 집허를 몇 벌 만들어서 결혼식에 참여해야 했었는데 잘 됐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대로 지문에 언급된 스초가 답이었고요. 젠더 사물의 답이었습니다. 빈간 과자의 입구 부분을 자르기가 또는 뜯기가 참 어렵네 했을 때 가위를 좀 전달받고자 하는 내용이 답이었었고요. 야오수한 베이통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야오 허리고요, 베 등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등이 아프다라고 해서 온몸이 찌뿌둥하다를 중국어로 야오수한 베이통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风险较低的产品 이때 风险이 메인 키워드예요. 风险 무슨 뜻이죠? 경제적인 위험성, 리스크를 가리켜요, 여러분들. 일상 우리의 주변에 퍼져 있는 어떠한 위험 요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경제적인 위험성을 가리킵니다. 자, 리스크가 조금 낮은 제품을 좀 추천받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 기후와 관련된 표현이 나왔죠. 레이전 위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雷阵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있으니 잠깐 피하자라는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특히 이 영역에서 언급된 부분이죠. 그대로 나왔어요. 앞뒤 순서만 달리 해서 여러분들 지문에서는 对比强烈的颜色라고 나왔고요. 보기에서는 이 순서만 달리해서 强烈颜色对比라고 강렬한 색채의 대비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림을 보는 안목에 대한 칭찬의 표현이었었고요. 그 다음 水下摄影 할 때 摄影이 중심 단어죠. 촬영하다라는 거에서 이 기계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 물속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로 나 이 기계를 활용해서 물속에서 촬영을 참 많이 했어 라는 내용이었었고요. 해당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 보기에 水下摄影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인 기본 보험을 중국어로 社会保险이라고 하고요. 자, 해당 표현은 지금 수회차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니까요. 社会保险이라는 표현 숙지해 두시고요. 자, 요번에 부동산 관련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不愿贷款买房 贷款 대출받다 买房 집을 사다죠. 자, 全款은 올 현금으로 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지문에서 들렸던 내용이고 보기의 답은 不愿贷款买房 무슨 뜻이에요? 대출로 집을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가 답이었어요. 자, 부동산 관련 문제는 거의 매회차 출제가 됩니다. 물론 한 번씩 거를 때도 있지만 거의 매회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어떤 부동산 관련 용어가 나왔었냐? 첫 번째 중지가 나왔었죠. 부동산 중개인을 가리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집도 너무나 종티흠만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데 가격이 이미 우리의 예산을 초과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여자의 말에 남자가 안 돼 너무 많이 초과했어. 나는 대출로 집을 사고 싶진 않아. 그냥 현금으로 사고 싶어 라고 그대로 보기의 내용을 언급한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듣기 영역 같은 경우는 웬일로 정말 들리는 키워드가 답으로 많이 제공이 됐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해 영역 외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 영역 역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었습니다. 답도 비교적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고요. 이 밖에 전체적인 지문을 읽기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주어 수어로 해석하고 접속사로 맥락을 잡으면서 읽어야 되고요. 각 영역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법들이 좀 구분되어져 있었으니까요. 단어 탄탄히 외워주시고 영역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지고 시험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1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이 답이 됐었나 보도록 할게요. 자, 선량하고 성실하다라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을 나열할 때 쓰게 되는 접속사고요. 두 번째 답은 至今이었어요.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극장에 상영이 안 되고 있어. 이 상영을 원하는 극장에 아무것도 없어 라는 내용이었죠. 부사어에 대한 내용을 물었었고요. 해당 부사어는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네요. 그 다음 호응 구조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收获甘甜的果实 달고 맛있는 과일을 수확하다 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 언어에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언어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짐을 나타낼 땐 创造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 해석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접속사의 호응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即使 빈칸이었고 이해가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뒤 내용에 따라서 即使이 답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표 뒤에 있는 부분이 밑줄로 문장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앞에 맥락에 따라서 뒤에 내용의 문장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빙 게다가 流传至今 아이고 죄송해요. 至今입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다 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오타였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에게 남겨진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앞뒤 흐름에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문장 답은 与未来的人 소통하다라는 해당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反应이 빈칸의 답이었는데요. 해당 문장은 하나의 주어에 두 가지 동사가 언급된 전체 문장 속의 빈칸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 주어는 뒤에 어떤 점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어떤 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해석적인 의미를 토대로 후이가 또 힌트였었고요. 하나의 주어가 이런 점도 나타내고 또 다른 점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후이와 맥락상 같은 결을 갖고 있는 단어인
反应이 답이 됐었어요. 그 다음 서사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한 아이가 아버지의 일을 돕는 걸 매우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글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돕는 건 了不起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 책들이 어땠어요? 又厚又重 매우 무겁고 무거웠습니다. 요요 표현이 또 나왔네요. 자, 그런데 책을 들고 가다 그만 맥락상 알 수 있는 슈아이다오가 답이었어요. 넘어져 버렸고 요 슈아이다오 빈칸 뒤에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책들이 바닥에 다 떨어졌다 였어요. 그러면 해당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슈아이다오가 빈칸의 답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호응 구조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쥐따는 제가 이번 시험 바로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어휘 특강에서도 언급된 단어로 쥐따더는 뒤에 추상적인 명사를 받고요. HSK 5급이 참 좋아하는 형용사입니다. 어마무시한, 거대한, 큰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큰 지지, 큰 위로 등을 나타내죠. 巨大的支持이라는 내용이 답이었어요. 巨大가 빈칸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옷과 관련된 하나의 설명문이 나왔었고요. 여러분들 被무엇 상하이, 상하이가 빈칸의 답이었어요. 무엇에 의해서 다치다 라는 거죠. 다음 具有很多优点 해당 지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튼튼한 철로 만든 갑옷도 있지만 종이의 발전으로 인해서 종이로서 손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구가 만들어졌고 이게 생각보다 具有很多优点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무게가 무거운 것들과 또 능력적인 측면에서 没有什么很大的 빈칸 차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앞뒤 해석으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별다른 사물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단어 차비에가 답이었습니다. 독해 1영역에 답으로 언급된 부분들이었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완벽한 호응 구조로 찾을 수 있는 문제보다는 유의어보다는 앞뒤 해석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의 답들이 많이 출연을 했었고요. 앞뒤에서 충분히 힌트를 주고 있는 형태였어요, 여러분들. 독해 2영역, 3영역도 보시면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독해 2영역은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해 3영역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는 거. 왜냐하면 완벽 일치보다는 맥락 일치로 찾아야 하는 문제가 다수였습니다. 지문과 보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로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보기의 문제들이 많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풀이 팁을 적용하기보다는 꼼꼼히 잘 읽어야 풀어낼 수 있었고요. 독해 2영역은 항상 말씀드리죠. 우선은 지문의 첫 문장을 먼저 읽어서 글의 종류, 유형을 파악한 뒤에 보기를 먼저 볼 것인지 지문을 어디까지 읽을 것인지에 대한 감을 빨리 잡고 확인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게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독해 3영역 같은 경우는 지문과 질문의 맥락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점이 문제풀이에서 항상 정말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서사문, 논설문, 설명문이 골고루 출제됐는데 설명문의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았고 거의 지문과 질문의 맥락이 일치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독해 3영역은 항상 질문을 먼저 읽어서 내가 지문의 어느 범위까지 읽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지문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독해 3영역에서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 비베이부 칸이라든가 또는 징비리지에 온 힘이 다 소진되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나 피곤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보기의 답은 非常疲劳였습니다. 물론 해당 단어의 뜻을 아시면 지문을 읽지 않아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설령 밑줄 친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앞뒤 구절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쓰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난 회차보다도 더 헷갈리는 문제가 없이 명확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서술형 6문항, 특수문형 2문항, 지난 회차 시험과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 자연재해가 造成了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后果 좋지 않은 결과죠. 자, 이때 관형어 부분, 즉 명사를 꾸며주는 해당 요소의 단어를 나열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지치는 매우 상당히라는 뜻을 나타내는 정도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문장이었었고요. 9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 펀펀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사어 요소였어요. 자, 지라이가 붙었으니까 보어일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표현이 동사일 거죠. 그다음에 흰백자 더는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9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량 뒤에는 종종 부정부사가 오면서 최대한 무엇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포인트 1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2는 게이라는 전치사는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나타내주죠. 게이는 영향받는 대상이 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자신의 인생에 류시아 이한 호응 구조죠. 류시아는 남기다고요. 이한 여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94번의 포인트 주어가 재차 다시라는 부사 핵심 부사 중에 하나죠. 러가 붙은 지앙띠아오가 동사고요. 그다음에 흰백자 더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지앙띠아오 삐아오싱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라는 분이 재차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95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디얼 약간이라는 정도 부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덩어리로 수어를 구성하고 있고요. 생산 일자라는 명사이므로 앞에 꾸밈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명사 주어인 거고요. 동사 1, 취가 보통 동사 1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동사 2가 나올 수 있고 동사 1, 2는 각각 모두 목적어를 받아도 되고 목적어를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취라는 동사 1은 목적어를 생략했고 칸, 왕은 목적어 1을 생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주말에 우리 누구를 보러 가자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보기 위해서 먼저 행해줘야 되는 동사가 취이기 때문에 연동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97번 빼이자 피동문인 거죠, 여러분들. 자, 빼이자 피동문의 특징은 누구를 주어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어를 어디에 두어야 되고 마지막 남은 명사가 있다면 해당 명사가 가해자 역할이므로 빼이 뒤에 위치시켜야 된다라는 게 피동문의 문장을 나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혹시나 부사가 함께 출제되었다면 빼이 기본적으로 앞에 가는 부사인지 빼이 뒤에 가는 부사인지를 봐야 된다. 그것까지만 검토하면 거의 다 끝난다라는 거였어요. 자, 아이스크림은 무엇에 의해서? 调皮的 아주 개구진 어떤 동물에 의해서 抢走了 뺏겨버렸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시면 이调皮的 개구진이란 뜻에서 우리가 위치를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해보면 빼이자 피동문에서는요 실질적인 이 가해자 즉 동작을 행하는 이 행위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빼이자 피동문에서 흰백자 더가 출현했다? 그렇다면 주어보다는 빼이 뒤에 위치하는 가해자를 조금 더 특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98번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우선은 빙 무엇을 근거로 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칭이 보이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칭이 보이면 칭을 문장의 시작에 둔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모르신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에게 무엇할 것을 부탁하고 요청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칭입니다. 그러려면 부탁하고 요청하는 실질적인 행위 동사가 뒤에 와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동사로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신께 이하 동작할 것을 부탁합니다. 거든요. 자, 빙은 무엇을 근거로 하다입니다. 자, 해당 내용을 근거로 오셔서 취照片. 자, 이때 취는 취하다, 찾다, 갔다라는 뜻이 여러분들. 그래서 사진을 와서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쇼쥐는 뭔데요? 영수증이죠. 그러므로 이 영수증을 근거로 오셔서 사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는 문장이 칭리빙 삐리리 쇼쥐来取照片이었어요. 쓰기 영역은 사실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게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서술형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부사어의 나열들이 출제가 됐었고 부사어들도 아주 생소하다기보다는 기존의 시험에서도 반복 출제가 됐었고 수업에서도 자주 다뤘던 부사어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만점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쓰기 1영역. 자, 쓰기 2영역의 키워드도 유별나게 튀는 키워드는 없었습니다. 刻苦专业录取庆祝骄傲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 조금 어렵다 한다면 骄傲라는 키워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형용사로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뜻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앞에 맥락상 이 교만하다라는 뜻이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나 참 너무나 좋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험 전에 우리가 업로드된 어휘 영상에서 찌어어를 마침 또 다뤘죠. 중요 단어로. 자, 찌어어는 형용사로 자랑스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얻어낸 그리고 합격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내용으로 전체 맥락을 잡기에 그렇게 어려운 키워드들은 아니었다. 자, 쓰기 이 영역은 사무실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컴퓨터 앞에 있는 셔츠를 입은 남자, 그리고 매우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저희가 수업에서 주제로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는 모범 예시 문장을 숙지하셨다면 훨씬 문제풀이가 수월하셨을 거고요. 이 밖에 매우 피곤해 보이는 상태의 이야기로 연관을 지으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번 심플 총평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맞추셨나요?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어서 목표하신 5급 멋들어지게 취득하시고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